혹시 여러분도 이러셨던 적 있나요? 평생 모은 돈을 조심조심 은행에 넣어두고 언젠가 필요할 때 꺼내 쓰려고만 했던 적, 그런데 막상 꺼내려 했더니 생각보다 이자가 적고 오히려 수수료가 더 나간 걸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그 이유를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은행에 오래 몸담았던 저만이 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 돈을 지키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중요한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김진섭입니다. 35년간 은행 창구에서 고객을 상대해온 전직 지점장입니다. 수천 명의 어르신들과 상담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돈을 열심히 모으는 분들은 많지만 그 돈을 제대로 지키는 분은 극히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손에는 은행이 아니라 고객이 떠안게 됩니다. 그걸 알게 된 날, 저는 제 안에 어떤 윤리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 어르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매달 연금을 확인하러 조용히 오시던 73세 김 여사님입니다. 작은 종이 봉투 하나를 들고 창구로 오셨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 돈은 비상금으로 조금씩 모은 거라며 예금 좀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저는 늘 하던 대로 정기예금을 권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전날 본사에서 내려온 내부 지침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고령자 대상 단기 정기예금 가입을 적극 유도하라는 지침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이 드신 고객들의 돈을 오래 묶어두고 자주 찾지 않게 해서 은행이 그 자금을 운영할 수 있게 하라는 내용이었죠. 순간 저는 이게 맞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아껴 모은 돈을 가져오셨는데 나는 은행이 시키는 대로 정기예금에 넣으라고만 말해도 되는 걸까? 어쩌면 이분은 지금 인생 마지막 자산을 맡기러 오신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여사님, 혹시 고령자 우대 상품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사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은행이 추천하는 대로 하면 괜찮은 줄 알았어요. 예금이 제일 안전하다고 하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분처럼 많은 어르신들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정보 때문에 수년에서 수십 년을 손해보고 계시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분에게는 꼭 진짜 정보를 드려야겠다. 그날 저는 여사님께 우대금리가 붙는 고령자 전용 예금 상품이 있다는 걸 설명드렸고 일반 정기예금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것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금 금리가 2% 안팎인데 물가 상승률은 3에서 4%를 웃도는 상황입니다. 즉 정기예금에 돈을 넣는 건 겉보기엔 안전해 보여도 실상은 조용히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것이죠. 1억 원을 1년 동안 넣어둬도 이자는 200만 원 남짓. 그런데 물가가 오르면 그 1억 원의 실제 가치는 9,500만 원이 되는 셈입니다. 우리는 숫자상으로는 이자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자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어르신들이 예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생활이 점점 더 빠듯해지는 이유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통장에 일정 금액이 안 되면 이체 수수료, 창구 수수료가 붙습니다. 스마트폰 뱅킹을 사용하지 않으면 더욱 그렇죠. 한 어르신은 1년 동안 13만 원의 이자를 받으셨는데 수수료로 나간 돈이 14만 원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나는 돈을 넣어놨을 뿐인데 왜 마이너스가 나요?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분이 진작 이런 구조를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지금 어르신들께 필요한 것은 예금이 아닙니다. 정확한 정보와 선택입니다. 은행은 결코 먼저 말해주지 않습니다. 예금은 이제 안전의 상징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손해의 시작이 됩니다. 창구 너머에서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모르면 손해, 알고 있으면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나는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 마십시오. 예금 하나 바꾸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선택이 1년 뒤, 3년 뒤, 10년 뒤 여러분의 자산 상태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왜 정기예금이 이제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지,
그리고 왜 은행은 절대 말해주지 않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위험한 건 싫고 예금이 제일 안전하지 않소. 맞는 말입니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예금만큼 변동 없고 마음 편한 곳도 없지요. 하지만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진실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진실이었던 시절이 끝났습니다. 예전에는 금리가 높았습니다. 예금만 해도 이자가 쏠쏠했지요.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자는 낮아지고 물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금해 놓고 가만히 있으면 조용히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제가 창구에서 근무하던 시절 수없이 들었던 고객들의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냥 넣어뒀는데 왜 돈이 줄어드나요? 예를 들어볼까요? 물가는 1년에 보통 3에서 4%씩 오릅니다. 반면 정기예금 금리는 2% 안팎입니다. 그 말인즉슨 돈을 넣어놨는데 이자가 붙기는커녕 돈의 실질 가치가 계속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1억 원을 3년간 정기예금에 넣었는데 이자는 고작 몇백만 원. 그리고 물가는 그 사이에 몇십 %가 올라 있죠. 다시 말해 1억 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이제는 9천만 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사실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창구 직원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상품으로 실적을 채우는 것이 내부 방침이기 때문입니다. 신규 예금만 유치하면 지점 성과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 기본 예금 상품만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고객은 믿고 맡기지만 은행은 조용히 수익을 남기는 구조인 것이죠. 거기다 수수료까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일반 예금 통장 하나에 이체 수수료, 출금 수수료, 심지어 창구 이용 수수료까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장 잔액이 일정 금액 아래로 내려가면 면제 혜택이 사라지고요.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은 스마트폰 뱅킹을 사용하지 않으시니까 더 많은 수수료를 내게 되는 구조입니다. 결국 예금은 이자도 적고 수수료는 더 내고 실질 구매력은 줄어드는 이중 삼중의 손해를 안고 있는 셈입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릴까? 일어난 사례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자녀들 곁을 떠나 혼자 생활하시면서 매달 조금씩 생활비를 아끼며 통장에 돈을 모으셨습니다. 어느 날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었다고 하며 다시 예치하고 싶다고 오셨죠. 저는 습관처럼 기본 정기예금을 안내 드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멈췄습니다. 어르신의 계좌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자 수익보다 수수료가 많았던 겁니다. 이자 수익이 1년 동안 13만 원. 그런데 수수료로 나간 돈이 14만 원이었습니다. 결국 1년 동안 은행에 돈을 맡기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난 겁니다. 이 사실을 말씀드리자 어르신은 한참을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냥 잘 맡기며 은행이 알아서 불려주는 줄 알았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몰라서 손해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이죠.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안전하다는 이유만으로 예금에만 돈을 묶어두면 안 됩니다. 위험한 상품에 투자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예금만이 안전하다는 낡은 믿음은 이제 내려놓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돈은 조용히 가치를 잃고 있습니다. 그냥 놔두는 것도 하나의 선택일 수 있지만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은행은 결코 먼저 말해주지 않습니다. 어르신이 물어보지 않으면 침묵합니다. 정보는 찾아야 얻을 수 있고 손해는 모르면 고스란히 내가 떠안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건 손해를 보면서도 모른 채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금은 안전해 보이지만 그 안엔 조용한 손해가 숨어 있고 우리는 그 손해에 무감각해지는 순간부터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어르신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바꾸셔야 합니다. 내 돈을 내 손으로 지켜야 합니다. 더 이상 은행에만 맡겨두고 안심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먼저 알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자가 줄고 수수료가 빠져나가고 물가가 오르는 이 구조 속에서 그냥 가만히 있다는 건 결국 나 스스로를 가난하게 만드는 길일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내 돈이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눈을 뜨셔야 합니다. 금융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금 하나만이라도 현명하게 바꾸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은행이 절대로 먼저 알려주지 않는 진짜 혜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 못한 정보입니다. 바로 고령자 전용 금융 혜택입니다. 이건 단순한 홍보가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시절에도 수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모르고 지나치셨고, 알았더라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첫 번째는 고령자 우대 정기예금입니다. 이 상품은 말 그대로 60세 이상 고객에게만 적용되는 특수한 예금 상품입니다. 이자는 기본 예금보다 높고 가입 조건도 완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정기예금이 연 2%라면 우대 정기예금은 2.7%까지 올라갑니다. 1억 원을 1년간 맡기면 단순 계산으로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품이 창구에서 그냥 자동으로 안내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고객이 먼저 묻거나 요구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모르고 넘어가면 평생 손해입니다. 두 번째는 ISA 계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어렵게 느끼십니다. 사실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는 말인데 한마디로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을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통합계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고령자일수록 이 계좌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크게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 예금의 이자는 15.4% 세금을 떼어갑니다. 하지만 ISA에 넣으면 조건만 맞추면 이자나 수익에 세금을 아예 내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60세 이상은 의무 가입 기간이 짧고 납입 한도도 넉넉해서 활용도가 훨씬 높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당시 69살이던 최 여사님은 평생 현금만 믿고 지내셨고 은행 예금만을 고집하셨습니다. 우연히 저와 상담을 하게 되어 ISA 계좌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하시더니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고 실제 수익 계산을 보여드렸더니 생각이 달라지셨습니다. 그 후로 2년간 2천만 원을 ISA에 넣고 연 3% 수익을 얻으셨고 그중 92% 이상이 비과세 처리됐습니다. 세금으로 나갈 돈이 고스란히 여사님 지갑에 남은 셈입니다. 세 번째는 고령자 대상 복합형 금융상품입니다. 이건 예금과 보험을 결합한 형태 또는 적금과 펀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설계됩니다. 특정 연령 이상의 고객에게는 별도 금리 혜택이나 보장 조건이 붙습니다. 특히 요즘은 고령자의 의료비나 장기, 요양 대비 특약이 붙은 금융상품도 많아졌습니다. 문제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품들이 있다고 해서 창구에서 먼저 말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부 지침상 기본 상품이 아닌 고령자 전용 상품은 별도 요청이 있을 때에만 안내하라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재직하던 시절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어르신이 8년째 같은 예금에 돈을 넣고 계셨는데 알고 보니 그분은 고령자 우대 상품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도 단 한 번도 그 혜택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직원이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르신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몰랐던 게 죄지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몰라서 손해보는 구조가 지금의 금융 현실이라는 사실이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구조가 반복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은행은 수익을 내야 하고 어르신들은 항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은행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예금 상품을 권유받으면 그냥 가입하고 설명을 들어도 자세히 이해하지 못한 채로 도장을 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먼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크게 벌어집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직접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고령자 우대 상품 있나요? ISA 가입 조건이 어떻게 되죠? 수수료 면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묻는 순간부터 은행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때로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지금까지 은행이 나서서 말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는 아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여러분이 묻는 겁니다. 저는 은행을 그만둔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고객에게 진짜 필요한 조언을 하지 못했던 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60세 이상 고객만이 누릴 수 있는 금융 혜택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혜택은 묻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습니다. 알지 못하면 찾을 수 없고 찾지 않으면 손해로 돌아옵니다. 지금이 바로 그 혜택을 알아야 할 때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바로 이 혜택들을 어떻게 활용해 내 자산을 지키고 키울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은행에 있었던 마지막 몇 년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똑같이 예금한 건데 왜 누구는 돈이 남고 누구는 손해를 보냐는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정보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나이 들수록 더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만났던 실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 차이를 분명히 보여드리려 합니다. 먼저 기억나는 분은 81살의 장남수 어르신입니다. 퇴직 후 받으신 퇴직금을 그대로 은행에 넣고 10년 넘게 예금만 반복하셨습니다. 이자는 늘 2% 남짓이었고 아무 의심 없이 계속 연장만 해오셨죠. 그런데 어느 날 자녀분과 함께 은행을 찾아오셨고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계좌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0년 동안 1억 원을 예금에 넣었지만 총이자는 고작 200만 원 남짓, 물가는 계속 오르며 돈의 실질 가치는 15% 이상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결국 장 어르신은 말 그대로 돈을 잠자게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아주 조용한 손해였습니다. 반면 그와 정반대의 길을 걸은 분도 계십니다. 73세의 박영희 여사님입니다. 박 여사님은 처음에는 예금만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령자 우대 상품을 설명드렸을 때 관심을 보이셨고 이후 직접 인터넷 뱅킹도 배우셨습니다. 은행에 가지 않고도 금리 비교를 할 수 있고 예금 기간과 조건을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시면서 본격적으로 금융 공부를 시작하셨죠. 박 여사님은 우대 정기 예금으로 2.8% 금리를 적용받았고 동시에 일부 자산은 ISA 계좌에 분산해 놓았습니다. 그 결과 1년 뒤 같은 금액을 예금했던 다른 어르신보다 약 100만 원 가까운 수익을 더 얻으셨습니다. 게다가 이 수익 중 상당 부분은 비과세로 처리되어 세금도 줄었습니다. 두 분의 차이는 돈이 아니라 정보에 있었습니다. 한 분은 예금만이 안전하다는 믿음을 고수했고 다른 한 분은 예금도 전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상품이 어떤 조건에 따라 혜택이 바뀌고 어떤 금융기관이 더 유리한지를 스스로 알아보고 선택하신 분은 결국 이익을 챙기셨고 반대로 무조건 안전하다는 생각만으로 정체된 예금을 유지한 분은 조용히 손해를 보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런 거 어렵고 복잡해서 못하겠다고요.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복잡한 게 아닙니다. 단지 익숙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금의 금융 환경은 예금 하나 가입하더라도 최소한 세 가지는 비교해 봐야 합니다. 기본 금리, 우대 조건, 수수료 혜택, 이 세 가지만 알아도 같은 돈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은행에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 중에는 본인의 돈이 어떤 조건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만기일이 언제인지, 수수료가 얼마나 나가는지, 이자가 얼마나 붙는지도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았죠. 이런 분들에게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은행이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은행은 고객 개개인의 사정을 모두 챙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또 하나 기억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70대 중반의 한 할아버지께서 외손자의 대학 등록금으로 쓰려고 3천만 원을 정기 예금으로 넣으셨습니다. 2년 뒤 찾아보니 세후 이자가 생각보다 너무 적어서 놀라셨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당시 가입한 상품은 중도 해지 시 이자가 거의 붙지 않는 상품이었고 만기 이전에 해지를 하면서 원금 외엔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상품의 구조를 이해하고 조금 더 유동성 있는 상품을 골랐다면 최소한의 수익은 얻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이처럼 고령자일수록 중요한 것은 수익이 아니라 유동성과 안정성의 균형입니다. 무조건 오래 묵는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짧게 가져가는 것이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나의 상황에 맞게 설계하고 알아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의 흐름을 이해하는 힘입니다. 정보는 곧 돈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아는가 모르는가에 따라 나의 노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나이 들어도 금융에 대해 모른다는 말을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이라도 알고 실천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의 성공과 실패를 지켜보면서 확신하게 됐습니다.
금융에서 살아남는 법은 단순하다는 것, 정보를 알고 나에게 맞는 선택을 하는 것, 이것만이 진짜 안전한 노후를 보장해주는 방법입니다. 내 상황에 맞는 금융 전략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바꿔야 할 예금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그동안 말씀드린 내용들이 단지 걱정을 키우는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누구나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예금 전략만 잘 세워도 내 돈은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은행에서 수많은 어르신 고객을 상대하면서 느꼈습니다. 정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당장 바꾸셔야 할 예금 전략 3가지를 아주 간단하고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기존 예금을 다시 점검하고 고령자 우대 상품으로 이동하라입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예금 상품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금리는 얼마나 되는지, 수수료 면제 조건은 있는지, 우대 금리가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예전에 가입했던 상품 그대로 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금리도 낮고 혜택도 없는 예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60세가 넘으셨다면 반드시 고령자 우대 상품을 따로 요구하셔야 합니다. 은행 직원이 먼저 안내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직접 요청해야만 열리는 창구입니다. 이건 규정입니다. 요구하지 않으면 절대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우대 상품들은 일반 상품보다 금리가 0.5에서 많게는 1% 이상 더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수백만 원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세금을 줄이는 예금 설계입니다. 바로 ISA 계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강조드렸지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예금이나 적금만으로는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ISA 계좌에 넣으면 이자나 수익에 대해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객은 일반 가입자보다 더 많은 비과세 한도를 부여받습니다. 일반 은행보다 증권사 ISA가 수수료도 낮고 선택권도 넓습니다. 처음엔 조금 낯설 수 있지만 한 번만 배우면 금방 적응됩니다. ISA 계좌 하나로 예금, 적금, 펀드까지 전부 한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으니 매우 실용적입니다. 그리고 이 계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요청하고 준비해야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알아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예금의 분산입니다. 예금을 한 군데에만 묶어두는 것은 이제 가장 위험한 방식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금리도 낮고 유동성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금 일부는 우대 정기 예금으로 나머지 일부는 단기 적금이나 유동성 높은 CMA 계좌로 분산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일정 금액 이상은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예비 자금으로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실전에서 가장 강력한 전략입니다. 저는 은행 지점장 시절 이 전략을 통해 수많은 어르신 고객의 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분산된 구조는 위험을 줄이고 기회를 넓히는 기본입니다. 특히 의료비나 긴급 상황이 생겼을 때 자금을 꺼낼 수 없는 구조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항상 일정 금액은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구조로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이 3가지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존 예금은 무조건 고령자 우대 상품으로 다시 설계한다. 둘째, 세금 혜택이 큰 ISA 계좌를 반드시 활용한다. 셋째, 예금은 여러 군데로 분산해서 유동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예금의 새로운 기본입니다. 이제는 예금도 공부해야 할 시대입니다. 그냥 맡기고 안심하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내가 알고 선택하고 확인하는 것이 내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은행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계셨다면 오늘을 계기로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예금 하나 바꾸는 일이라고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단 하나의 상품 선택이 내 노후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단지 금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수료, 세금, 유동성까지 모두 계산해야 하는 복잡한 시대가 왔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알아가기 시작하셨으니 그 자체가 이미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말 마무리를 지어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35년간 은행 창구를 지켜온 전직 지점장 김진섭이었습니다. 제가 겪은 수많은 어르신들의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알고 나면 바뀝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스스로 지키는 지혜로운 선택 함께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